은퇴 후 처음 맞는 아침, 혹시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질문은 단순히 통장 잔고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의 이름이었던 직함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출근하던 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거대한 막막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돈 문제보다 소속감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과 자존감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28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1년 만에 탕진하고 막다른 길에 내몰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은 아파트 한 채로 매달 350만 원이 넘는 평생 월급을 만들어낸 한 부부의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기업에서 28년간 쉼없이 달려온 52세의 김진석 부장. 그의 손에는 명예퇴직금 3억 원이 쥐어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까마득한 13년의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문제는 은퇴 후에도 직장에 다닐 때의 씀씀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지인들과의 잦은 저녁 약속,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건네는 용돈과 경조사비까지 계획 없는 지출은 둑이 터진 냇물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소득 크레바스라는 절벽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평균 15년이라는 끔찍한 소득 단절 기간이 발생합니다. 김진석 씨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절벽 위에 덩그러니 서게 된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조급해진 그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털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영혼까지 바쳐 회사에 헌신한 뒤 남은 시간마저 저당 잡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김진석 씨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첫째, 퇴직금이라는 목돈은 사람의 소비 관념을 무디게 만듭니다. 둘째, 소속감 상실이라는 공허함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매일 나를 증명해주던 공간이 사라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돌며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 통계 조사를 보면 은퇴 부부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가구의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나간 노후 자금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반면 여기 다른 선택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이성훈 선생님 부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왔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진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늦은 나이까지 허드레질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밤이 깊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부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가 7억 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달 약 154만 원의 현금이 평생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 연금과 합쳐 월 350만 원이 넘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성훈 선생님의 선택은 고정관념을 깬 결과입니다. 집을 상속할 재산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질 평생 월급 통장으로 바라보자 막막했던 현실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씨의 안타까운 실수와 이성훈 선생님의 지혜로운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과거의 나에 갇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은퇴자를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에 비유합니다. 과거의 직함,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 방식을 내세우는 순간 급변하는 사회에서 외로운 섬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친 제너럴리스트 관리자일수록 특정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훈장처럼 가슴에 품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관리보다 시간 관리를 먼저 설계하십시오. 은퇴 후 불안감은 텅 빈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A4 용지를 꺼내 나의 은퇴 후 일주일 시간표를 직접 짜보는 겁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동네 한 바퀴 산책, 10시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오후 2시 주민센터 탁구 교실. 이렇게 하루를 채우는 할 일이 있을 때 무기력과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만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든 활동이 바로 나의 새로운 일입니다. 둘째, 나의 진짜 현금 흐름을 직시하고 지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월급이 아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 이제 당신의 수입입니다. 실제로 은퇴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공적연금과 각종 수혜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를 확인하고 퇴직금은 섣부른 창업 자금이 아닌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쪼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성훈 선생님 부부처럼 집은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짐이 아닙니다. 나의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에 안전하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했을 때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부족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평생 일궈온 가장 큰 자산을 그냥 깔고 앉아 가난하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라는 질문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경영해보라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신생아의 자세로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하고 나의 자산을 냉철하게 재평가하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은퇴는 멈춤이 아닌 자유롭고 품격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